네. 지난 시간에 어떤 결과를 얻었었느냐면은 그 2차원 조화진동에 대한 그 x 방향과 y 방향 각각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답을 잘 조합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누기 2xy 코사인 알파가 일정한 값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답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X방향의 진동운동과 Y방향의 진동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위상차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X좌표, Y좌표가 2차원 공간에서 그리는 도형이 과연 어떤 도형이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 표현을 일부러 이런 행렬 곱꼴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x하고 y라는 원소를 가진 이게 열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 벡터가 있고 여기는 2 곱하기 행렬이 있습니다. 이 곱도를 쭉 해나가 보면은 정확히 요 표현이 원래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가운데 있는 행렬은 우연히도 이런 대칭 행렬 꼴을 갖습니다. 대칭 행렬이란 거는 요 위쪽 성분하고 요 밑쪽 성분이 값이 같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여기서 XY 좌표를 한번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회전된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을 x', y'이라고 하면은 원래 좌표값 x, y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한참 전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그 두 좌표계 사이의 회전각인데 이 베타를 앞으로 우리가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차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이 관계식을 위에 있는 이 xy 행 벡터와 여기 있는 xy 열 벡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y 열 벡터는 이런 꼴로 바뀌고 xy 행 벡터는 이런 꼴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렬 3개를 곱한 어떤 모양이 나옵니다. 자, 행렬 3개 곱하기는 그냥 손으로 해도 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행렬 2개를 곱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렬을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행렬이 나옵니다. 물론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다행히도 이쪽에 있는 요 성분하고 이쪽에 있는 요 성분하고는 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면은 정확히 코사인 베타 제곱 빼기 사인 베타 제곱이라는 표현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베타를 잘 잡아서 이 코사인 베타 제곱 빼기 사인 베타 제곱이 0이 되게끔 했다면은, 다시 말하면 베타를 45도로 잡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 양쪽 끝에 있는 성분들이 사라지죠. 사라지게 되고 요것이 사라지게 되고 요것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뭐만 남느냐 하면은 요 가장 위쪽의 성분, 가장 밑의 성분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베타가 45도니까 사인 2 베타는 사인 90도가 되고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고 요 밑에 있는 표현은 1 빼기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행렬곱을 다 완성을 하면은 이런 표현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원래 이렇게 시작을 했던 표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 코사인 알파 했던 표현이 이렇게 회전한 좌표기에서 써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알파 제곱과 같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정확히 아는 그런 공식이죠. 다름 아닌 타원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의 x좌표, y좌표기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45도 돌아간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기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타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차원 조화 진동은 타원 운동으로 전부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수학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그 학생들한테는 아마 생소한, 아마 처음 경험하는 수학일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종류의 수학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3차원 운동은 어떨까요? 3차원 운동도 마찬가지로 답은 이런 식으로 각 방향의 좌표가 주기적인 진동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각 방향의 진폭과 각 방향 운동의 미상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럼 3차원 조화 진동 운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3차원 운동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좌표를 두 개씩 모아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가령 x좌표, y좌표만 모아놓고 보면은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2차원 조화 진동 운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x좌표, y좌표가 보여주는 운동은 타원 운동이다, 타원 모양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Z 좌표의 운동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것도 역시 타원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XZ 운동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여기도 타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 3차원 조화 진동 운동은 2차원 타원 운동 3개가 중첩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도 3차원 조화 진동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분석을 다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특이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용수철 상수가 항상 일정하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X방향의 복원력을 결정하는 용수철 상수 K1과 Y방향의 복원력을 결정하는 용수철 상수 K2가 서로 다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답에 등장하는 진동수, 각 진동수 오메가1과 오메가2도 서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서로 다를 때는 X와 Y가 X좌표, Y좌표가 만드는 궤도가 주기적이지 못합니다. 왜 주기적이지 않은가는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여전히 주기적인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경우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그 비율이 어떤 정수의 비율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을 영어로는 commensurate, 한국말로는 뭐 이맞음이라고 아마 표현할 겁니다. 가령 오메가1 대 오메가2가 1대 3 혹은 뭐 2대 5 혹은 뭐 3대 11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정수비로 주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오메가 1이 어떤 오메가 제로라는 숫자의 정수배 n1 정수배로 주어지고 오메가 2는 그 똑같은 숫자 오메가 제로의 n2 정수배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위에서 찾은 답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로가 일종의 그 두 방향의 운동에 대한 공통적인 진동수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2파이 나누기 오메가 제로라는 어떤 숫자를 공통의 주기로 정의를 하면은 X방향의 운동도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고, 왜냐면은 시간이 이만큼 흐르면은 이쪽 코사인 함수의 요 변이가 2파이 곱하기 n1만큼 바뀝니다. 즉 2파이의 정수배만큼 바뀌죠. 2파이의 정수배만큼 바뀌면은 코사인 함수 값이 원래 값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 안에 있는 변수 값이 2파이 곱하기 n2만큼 바뀝니다. 2파이의 정수배만큼 바뀌죠. 자, 그렇기 때문에 y좌표 값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즉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x좌표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y좌표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고, 결국 이 운동은 주기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통의 주의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무리수로 나온다 하면은 이런 공통의 주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기다려 봐도 여전히 운동이 원래 처음 출발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히 이 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 도중에 등장하는 숙제도 같이 적어서 요약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학 연습 시간을 통해서 매스메티카 사용하는 법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매스메티카가 아니라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쯤은 아마 배워서 사용할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적당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x가 코사인 t고 y가 코사인 2t일 때 xy 좌표가 만드는 궤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궤도들을 리사주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은 리사주 그림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림을 베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스메티카를 사용한다면 아마 파라메트릭 플롯인가 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한 가지 숙제고, 두 번째 숙제는 x가 코사인 t고 y는 코사인 3t일 때 xy 좌표가 만들어내는 모양을 한번 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2차원 혹은 3차원 조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전하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전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있으면 힘을 받습니다. 가령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이 있으면은 전하의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에 해당하는 힘을 받을 것이고,
그 식을 풀어보면은 가속도가 이런 QE 나누기 M이라는 값으로 주어진다 하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크기의 자기장이 있으면은 입자는 균일한 가속도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상수 전기장이 아니라 상수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운동 방정식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로렌츠 힘이란 형태의 그 힘을 받습니다. 로렌츠 힘은 그 입자의 전하량 곱하기 입자의 움직이는 속도 벡터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내적에 해당하는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럼 편의상 자기장이 Z방향을 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외적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성분별로 운동 방정식을 적어보면은 X방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Y방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방정식을 조금 예쁘게 다듬어야 합니다. 다듬는 방법은 일단 그 물리적인 차원들을 잘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 분모에 등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식의 오른편에는 시간의 역수 차원을 갖는 어떤 물리량이 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역수 차원을 갖는 양은 보통 진동수라고 하죠. 여기서도 진동수에 해당하는 양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전하량 곱하기 자기장 나누기 그 물체의 질량입니다. 자, 그럼 오메가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은 Vx라는 변수에 대해서 시간 미분했더니 Vy가 나오고 Vy란 변수에 대해서 시간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Vx가 나오는 꼴입니다. 일개 미분 방정식인데 서로 결합된 꼴입니다. 결합된 일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푸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일개 미분 방정식에다가 미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두 번째 표현은 또 이런 표현과 같아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식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Vy에 대한 시간 두 번 미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Vy라는 것도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그 전하의 운동을 풀려고 했는데 막상 방정식을 잘 세워보니까 그냥 좋아진 동자의 운동이 운동 방정식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풀이는 뭐 새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이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Vx하고 Vy는 원래 이러한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답을 위에 있는 식에 대입했을 때 그 식이 만족이 돼야 되겠죠? 만족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얼핏 봐서는 이 식이 꼭 만족이 돼야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A와 B의 값을 갖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두 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요런 두 가지 식으로 바뀝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잘하면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써보면은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 왼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표현을 이렇게 하나의 복소수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것은 코사인 오메가 t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랑 같고,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베타는 더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랑 같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표현은 뭐랑 같아지느냐? 이거랑 같아집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이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베타가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Vx가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면은 Vy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적분해서 x좌표의 시간 의존성, y좌표의 시간 의존성을 얻는 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x 빼기 x0 제곱 더하기 y 빼기 y0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오죠? 결국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우편이 상수항으로 바뀝니다. 원운동이 된다는 뜻이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종이에 나오는 방향으로, 종이에서 튀어나온 방향을 Z방향이라고 하고, 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전하를 가진 입자는 원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기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숙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자기장이 요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가해졌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전하량이 양수일 때 시계 방향 운동을 할 것인가, 음수일 때 시계 방향 운동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답을 구해서 그 답 또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편 Z방향으로는 아무런 힘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로렌츠 힘을 성분별로 다 구해봤는데 Z방향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즉 자기장을 Z방향으로 가하면은 Z방향으로는 로렌츠 힘이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자기장을 X방향으로 가했다 그러면은 X방향으로는 로렌츠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Z방향, 즉 자기장이 걸린 방향으로는 그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XY 평면 안에서는 원운동을 합니다. Z방향으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그 두 효과를 합하면은 결과적으로 상수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전하량을 갖는 입자의 운동은 이런 식의 나선 모양의 운동이 됩니다. 그렇죠?